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 거의 없었고요. 거의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도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2.7%까지 올라갔고 코스닥도 1.5%까지 반등하면서 양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계속 올라가던 원전 제외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두 종목만으로도 이미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4200포인트 도달했고요. 이 3250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를 한 달, 두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고점이 이제 찍고 떨어지던 그런 패턴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는데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던 분위기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뱉는 모습이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이 기관 투자자 매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투신 보험 이런 투자자들은 꾸준히 이 증시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최근 이 코스피의 4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향후에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91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차트만 보면 상당히 잘 올라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월봉을 본다면,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여전히 코스닥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또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스닥이 좀 이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 근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집중적으로 코스닥에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에 들어오는 만큼 들어오진 않지만 확실히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에게 좀 이제 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800억 가까이를 유입을 시켰고요. 코스닥 치고는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코스닥 수급이 향후에도 계속 들어와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었고요. 다우나스닥도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해 종합은 0.5% 정도 반등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 종합도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는 듯 다시 이제 지지라인 만들면서 받쳐주고 있고요. 꾸준히 원달러에 대한 추세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1430원 정도. 자, 그래서 일단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계속 우상향을 단기간에 좀 강하게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준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인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11월 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에이펙 행사도 다 끝났고, 이제는 연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마지막 반기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반기가 아니라 분기죠. 그래서 분기 리밸런싱이 있게 되고요. 최근에 아마 수급들이 집중되는 종목들은 리밸런싱에 있어서 좀 주요하게 타깃이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고, 최근에 또 AI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원자력 테마들이 에이펙 때 기대했던 그런 원자력에 대한 협정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실망감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좋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최근에
더 생겼기 때문에 잠깐 그쪽으로 수급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순환매로 코스피 내에서도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에 대한 협정이 이제 불발이 된 게 아니죠. 지금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잠수함에 대한 협력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그것 또한 이제 어디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승인을 했다고는 했지만 넘어야 될 길도 좀 있죠. 미국의 의회 승인도 좀 있어야 되고요. 여러모로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에서야 주가를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보다도 지금 미국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필요한 상황들이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주요하게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가 SMR, 대형 원전, LNG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동시에 많이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번에 일본 투자를 같이 받음으로써 같이 이렇게 합작사를 설립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일본도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조업에 대한 역량이 꽤나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회가 확실히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금을 좀 많이 대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과연 이제 5,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일본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의구심이 들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장치로 200억 달러씩 매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향후 어떻게 투자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주가에 대한 이 버블을 계속 이어가느냐, 그죠? 이대로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100원 올라서 1.2% 상승했고요. 89,8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강합니다. 최근 이 상승폭도 컸지만 이전에 좀 힘없이 빠지던 흐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이슈가 없을 때는 쭉쭉 떨어지곤 했거든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곤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 라인을 지켜주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을 높인 만큼 저점도 높이고 있고요. 21선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최근에 며칠은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9만원 근처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는 죽었지만 사실 지금은 전체적인 가격 형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60만 주 매도하면서 3일 정도 바짝 이탈했습니다. 한 500만 주 가까이. 근데 외국인 투자자 들어온 만큼 그대로 뱉어낸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세 충분히 기회가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2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수하는 수급은 없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요. 들어왔다가도 나갈 수 있는 게 수급이지만 지금 현재 저 수급이 나가면서도 주가를 눌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좀 눌러졌죠.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좀 밀어붙일 듯한 힘이 좋았는데요. 아쉽게 좀 눌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운구름 위쪽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21선 골든크로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 라인 형성하던 주가에서 완벽하게 지금 뚫고 나왔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추세 라인을 좀 위로 살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의 주가가 곧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원자력 테마로 다시금 수급이 쏠리도록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현대건설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요.
최근에는 뭐 연일 현대건설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들어와주던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금융투자 28만 주, 사모펀드도 17만 주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은 뭐 사실 더 올라갈 만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최근에 다시 올리는 증권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은 10만원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쌍봉 형태로 눌러진 형태고요. 마찬가지 핵 협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하게 흘러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의 이동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시 그게 소식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안이 나오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움직임은 별로 우리가 급할 필요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55,000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32,000주 매도했는데요. 크게 수급은 뭐 변화 없었습니다. S&T에너지가 이제 SMR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을 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던 것을 그대로 7%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59,000원을 찍고 지금 20% 가까이를 좀 빼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하지만 121선 라인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6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저런 SMR 관련된 이 이슈로 인해서 그 전부터 해서 조금씩 계속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88,000주, 기관 투자자 72,000주 매도하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전력 시장입니다. 전력 시장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금 조급할 필요 없다. BHI도 최근에 좀 약한 모습입니다. 61선 근처까지 주가 떨어졌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애매하게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1선 근처에서 다시금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5만원 이탈해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 전체 추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65,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39,000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연일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좀 매수를 들어와 주는데요. 일단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BHI 사실 저점 대비해서 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5배 가까이. 근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몇 없기 때문이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원밴드는 450원 반등을 했고요. 오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점 라인에서 부근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계속 이렇게 좀 낮아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성공밴드도 좀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워낙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7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16,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은 35,5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250원 하락했습니다.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듯 하면서도 꾸준히 눌러지고 있고요. 61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을 만드는 형태를 인위적으로 좀 만드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원래 컨센서스보다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전체적인 풍력 설비에 대한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라인이 좀 멈추거나 혹은 기존에 이 납품이 예고되어 있던 일부 물량들이 올해 4분기나 내년으로 이연되면서 그러한 실적에 대한 좀 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실적에 대한 이 감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지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연이 된 만큼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SMR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등장을 한다면 충분히 강하게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1선 근처에서 주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하락했고요. 기관 투자자 33,000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19,000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뭐 큰 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지는 600원 정도 추가로 하락했고요. 최근 고점 찍고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94%까지 하락을 했고요. 61선 근처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 수렴 구간 만든 이후에 큰 상승하고 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SMR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조금 덜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최근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강하게 하다가 다시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82,000주 매수했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5% 정도 올랐고요. 300원 정도 반등해서 계단식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74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비슷한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 계속 주가를 좀 지루하게 흘려 보내는 듯한 모습인데요. 2차 상승을 위한 준비는 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13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2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는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약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 그 다음에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원자력 테마들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수급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코스피에 대한 상승도 사실 대부분 반도체 탑2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여기도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소식은 중국이 세계 최초 토륨 SMR 핵심 테스트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 핵연료로 변환한 테스트에 성공을 했고 토륨 원전의 상용화에 한 발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륨 기반 용융염 실험 원자로가 처음으로 토륨 우라늄 핵연료 변환을 실현해냈고 이렇게 이 변환을 성공시킨 첫 용융료가 되었다. 그래서 고비 사막에 2MW급의 토륨 용융염 원자로를 건설해 운영을 했고 용량이 작긴 하지만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이 관련 SMR을 기술을 상용화 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이런 서방 국가 대비해서 훨씬 SMR에 대한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 SMR에 대해서 기술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집념을 가지고 다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홀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 대한 힘을 빌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때는 사실 에이펙에 대한 정상회담도 주목을 가졌지만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이 엔비디아, 젠슨 황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치킨집에서 그죠? 담화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에 블랙웰이라는 최신 칩을 26만 개를 공급을 하겠다, 그죠?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 많은 칩들을 돌리려면 결국에는 에너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가 이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의 70% 초과 전망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원전에 대한 가동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을 중시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차선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26만 개를 모두 가동하려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600에서 800메가와트급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라든지 부대 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포함하면 원전 한 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도 평택, 용인, 이천 등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물론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몰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조차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 에너지에 대한 수급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GPT,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픈 AI도 이 삼성 SK와 대규모 AI 센터를 국내에 짓죠. 그래서 각각 뭐 20메가와트 규모로 지어지지만 점점 이 용량들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체 용량이 향후 1년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RE100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저 에너지원의 일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를 이제 순환 에너지로 이렇게 가동을 한다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순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비어있는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의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테라파워가 이번에 당분간 뭐 미국 상장 계획은 없지만 한국의 세계 세 번째 SMR 수출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나트륨 원자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이런 SK, HD 현대, 두산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파워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테라파워에 대한 SMR을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2026년 1분기에 상업용 프로젝트를 착공하게 되고요. 25년 10월에는 와이오밍 상업용 프로젝트를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면서 26년은 초도기, 그 다음에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SMR들이 건설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치로 주가를 밀어 올릴 거고요. 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SMR에 대한 분야가 또 컨테이너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SMR 컨테이너선이 많이 팔렸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이 팔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SMR 추진 컨테이너선 등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큰 선박들의 수요가 늘어날 건데 여기에 있어 SMR로 운용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형 선박에 이 SMR을 장착하는 그런 이 아이템들이 최근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향후 SMR에 대한 시장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원전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를 한 만큼 곧 이제 발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양해각서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오늘 내일 중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내에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원자력 관련된 어떠한 소식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금들도 사실 대부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미국의 원자력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산업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도 쓰인다, 미국을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한수원과 그런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작사 설립에도 사용되지 않겠나라는 저의 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 비용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도 미국의 의도대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발판을 이제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민간 원자력 합의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핵 재처리도 있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목표가 14.3기가와트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해 말에는 이제 향후 10년 동안의 해상풍력 계획을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태용 이런 기업들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사실 오늘 그 풍력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풍력에 대한 섹터가 좀 큰 기업들도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지 못했고요. 특히 태용은 이제 풍력 매출이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비중이 큰데 오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뭐 CS 윈드라든지 유니슨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태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SMR 관련해서 좀 이 비중이 좀 큰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저렇게 크게 된다고 했을 때 태용 같은 경우도 풍력에 대한 매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독보적인 가공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14.3기가와트에 들어가는 그런 해상풍력 관련 플랜지라든지 그런 기어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태용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수천억씩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풍력만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뭐 관련 이제 SMR 선박 이런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터빈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고 수출을 하기 이제 내수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풍력 사업도 이 원자력 사업만큼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 지오 솔루션에 대한 향후 역할이 계속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메가와트에서 끝낼 게 아니라 15, 18메가와트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야 되고요. 사실 유럽은 이미 18메가와트급까지 커졌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메가와트급 이상까지도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 영향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좀 답답하긴 하시겠죠. 그러나 향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스들이 있고, 그러한 이제 소스들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이 안개들이 거치고 나면 확실히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